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황당한 요구를 하면서 억울하다고만 하는 한 며느리에 대한 사연인데요. 보다 못한 시누이가 나서서 새언니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그랬더니 나이 어린 시누이에게 한 소리 들었다고 이혼을 하네 억울하네 하면서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며느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의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꺼려하는 시어머니의 타입,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도를 넘는 시어머니들이라고 하더군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저는 피해야 할 시어머니 상을 저희 새 언니에게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교육이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암튼 새 언니는 제게 항상 결혼을 하면 이런 조건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시어머니 자리라고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말을 하고는 했었거든요. 옆에서 말을 하니 저는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새언니라는 존재가 생겼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 오빠가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족을 꾸렸다는 것에 사실 새언니에게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는 했었습니다. 저는 오빠를 좋아해주는 새언니에게 마냥 감사함을 느끼고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제게 아가씨 아가씨 하면서 불러주는데 마치 제가 여느 교수집에 아가씨가 된 듯한 기분이 들어서 그 호칭 또한 꽤나 마음에 들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새언니를 아주 잘 따르는 사람이기는 했었습니다. 새언니가 저만 보면 이야기해주는 최악의 시어머니 상은 정말 그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이기는 했었습니다. 실제로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지요.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닌데 아가씨 결혼을 하면 물론 내 남편도 중요하지만 시댁이 정말 중요한 법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 같죠?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그런 시어머니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전화 안 한다고 난리, 그리고 전화 안 한다고 난리치는 시어머니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알아요? 어머, 어머니, 안 그래도 제가 전화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마침 전화를 하셨네요. 라는 말이래요. 그걸 그렇게 괘씸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들이 사실을 말해도 그냥 핑계라고만 생각하는 시어머니들인 거죠. 그리고 혼자 벌어먹기 힘드니까 여자도 같이 일은 해야 하는데 아들 밥은 꼭 챙겨 먹였으면 하고 아내 도리, 며느리 도리를 꼬박꼬박 잘하는 그런 며느리들을 원하는 시어머니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돈도 벌어와야 하고 아들 밥도 챙겨줘야 하고 시댁에 종노릇도 해줘야 하고 대놓고 해달라는 말은 못하지만 은근슬쩍 눈치 주고 그리고 속보이는 말 하면서 은근히 며느리 깎아내리고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들 아직도 많다고 하니 아가씨는 절대로 그런 집안에는 시집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댁에 종노릇 하려고 그리고 남편 밥 챙겨주려고 그리고 어머니랑 폰팅 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그런 분은 아니지만 혹여나 우리 어머니가 제게 저리 취하게 시어머니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 아가씨가 제 편이 되어 주셔야 해요. 같은 여자이자 같은 며느리가 되는 우리는 동지 같은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정말 저런 시어머니들이 존재한다면 너무 염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저런 시어머니들이 존재한다고 했고 처음엔 인자한 시어머니 모습을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하는 것이 시어머니들이라고 새언니의 시어머니, 즉 우리 엄마도 잘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절대로 그렇게 염치없는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은 되었지만 저는 엄마 딸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고 새언니 입장에선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언니를 좋아하는 저로서도 혹시나 우리 엄마가 새언니에게 염치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최악의 시어머니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유심히 살펴보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엄마 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저희 엄마는 새언니에 대해서는 아무런 터치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새언니를 그냥 고마운 사람, 사람 노릇 못할 것 같은 오빠를 데리고 살아주는 사람, 새언니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새언니에게 눈치를 주는 그런 시어머니가 아니라 새언니를 치켜 세워주는 그런 시어머니이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새언니의 말이 다 과장은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안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도 있다는 그 말이지요. 시어머니 자리인 우리 엄마가 아니라 처음엔 안 그랬지만 시간이 점차 흐르자 점점 변해간 건 바로 새언니였었습니다. 새언니는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딱히 못하는 것도 없고 딱히 잘하는 것도 없는 그런 평범한 며느리요. 사실 잘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이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누구도 새언니의 며느리 도리에 대해서 운운하지 않았었는데 언젠가부터 새언니가 시댁에서 마땅히 해줘야 하는 도리에 대해서 운운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리를 해주지 않았을 때 서운함을 이야기했고 마땅히 자기는 이 집안의 귀한 며느리이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되는데 왜 시댁 식구들이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이냐고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 새언니가 이야기한 건 바로 조리원 이야기였습니다. 대부분 시댁에서 며느리가 조리원에 들어가면 비용을 대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혹은 전반적인 비용을 다 지불하지 않았다면 목돈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새언니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저희 집안의 핏줄인데 그 핏줄에게 너무 소홀하고 그리고 그 핏줄을 낳은 자기를 너무 홀대하는 것 같다고 말이지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는 어느 조리원을 갔었고 어떤 친구는 시댁에서 무엇을 사주었었고 했는데 자기는 받은 거라고는 아이 낳느라 고생했다고 달랑 100만 원 받은 것이 다라고 그게 그렇게 서럽다는 거였습니다. 친정에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1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애둘러 말을 해 놓았다고 하는데 물론 새언니가 우리 집에서 귀한 며느리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고 부족한 우리 오빠와 만나서 귀여운 조카까지 낳아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새언니가 돈 이야기를 하는데 좀 사람이 속물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시자가 들어가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가족들끼리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솔직히 쉬운 건 아니잖아요. 나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새언니는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고 해주지 않은 우리 집안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라고 가르치기까지 하더군요. 100만 원 받은 게 너무 억울하다고 그동안 말로만 자기한테 고마운 며느리다, 감사한 새언니다 했을 뿐이지 그 누구 하나 진심이 느껴지게끔 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만일 진심으로 자기를 귀하게 여겼다면 이렇게 홀대할 수가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시댁 사람들이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새언니가 좀 달라 보이기는 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니까 저리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여자들이 좀 센치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새언니의 말은 그동안 그렇게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던 최악의 시어머니 상이 며느리상으로 투영되어 말을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가씨도 제 입장이 한번 되어보세요. 다들 저한테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 없다 말로만 하고 어디 정성 하나 보이는 사람이 있냐고요. 저 이번에 조련 있을 때 정말 서운했어요. 달랑 100만 원? 하, 정말 누가 알까봐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네요. 우리 엄마가 시댁 어른들이 얼마 주셨냐 물어보는데 제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내가 이런 대접밖에 못 받는 며느리인가 싶어서 말이지요. 우리 엄마가 저 달랑 100만 원 받은 거 알면 아마 속상해서 울다가 어머니한테 쫓아가실지도 몰라요.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어요. 다들 말뿐이라는 것을요. 제 친구들은요. 정말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서러우니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네요. 제 친구들은 다 연예인이 가는 그런 조리원 갔었거든요. 그것도 시댁에서 다 비용 대주고 그리고 우리 집 대 이어져서 고맙다고 다들 명품 백부터 시작해서 두둑하게 현금 다발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아가씨, 저는 달랑 100만 원이에요. 제 친구들은 그런 대접 받았는데 저는 달랑 100만 원 대접 받았다고요. 제가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둘째 낳겠어요? 둘째 낳으면 첫째보다 더 소홀해질 텐데 한 50만 원 주시려나? 그때는 50만 원짜리 며느리 되겠네요. 저 정말 너무 서운해요. 제가 서운할 만하죠? 아가씨가 한번 말을 해보세요. 만일 아가씨가 제 입장이라면 섭섭한 마음 안 들겠어요? 당분간은 우리 아이 보여줄 생각 없으니 어머니에게 분명히 전해주세요. 저 지금
너무 서운한 마음 들어서 시위하고 있다고 말이지요. 저는 나중에 주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제가 엄청 서운해한다고 꼭 그렇게 전해주세요. 새언니는 거의 우는 얼굴로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친구들이 많이 받고 했다면 서운해 할 만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애 낳고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새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물론 조금 과하게 바라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새언니의 서운한 마음 조금이라도 풀려고 위로했고 전적으로 새언니 편을 들어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없는 돈에 새언니가 필요하다는 것, 새언니가 먹고 싶다는 것 사다가 바치기도 했었고요. 제가 새언니의 편이 되어서 비위를 맞춰주니 단순한 새언니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분이 풀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다시 새언니의 징징 우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조카의 돌잔치를 준비하면서였었습니다. 조리원 때와 마찬가지로 새언니는 돌잔치에도 저희 식구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라 했습니다. 조카가 태어났을 때도 나 몰라라 하더니 돌잔치 때에도 역시나 나 몰라라 한다고 말이지요. 그때의 새언니는 이해 불가였어요. 아무리 서운하다고 한들 그리고 아무리 저희 집에서 새언니를 홀대한다고 한들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시집살이 시키는 부모님들이 아니었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사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저희들 식구만의 생각이었고 새언니는 그리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왜 며느리들은 시댁에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드는 걸까요? 시집살이 시키면 시집살이 시켜서 서운하고 아무 상관 안 하고 니들은 니들, 우리들은 우리 이렇게 살면 홀대하고 무관심하다고 서운해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건지 너무 헷갈리기는 했었습니다. 조카의 돌잔치를 준비하면서 새언니는 저와 엄마 앞에서 그랬습니다. 이번에 조카 돌잔치를 이곳에서 할 예정인데 돈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는지 그리고 언제쯤 돈을 내어주실 건지 하고 말이지요. 돌잔치에 당연히 시댁에서 어느 정도 성의는 보여야겠지요. 그런데 새언니가 생각한 바와 저희가 생각한 바의 액수 차이의 간극이 커도 너무 컸다는 거였습니다. 새언니가 돌잔치를 하면서 받았던 돈이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2천만 원이 산출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어김없이 새언니는 이번에도 조리원 떼를 들먹였었습니다. 그때 사정 저희 엄마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가운데서 제가 새언니 기분을 풀어주려고 얼마나 아부를 했었는데 결국 자기도 제가 잘하고 제가 자기 편이 되어주니 그냥 넘어갔으면서 돌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때의 서러움과 서운함을 토로하는 거였습니다. 너무 기가 차게도 말이지요. 이번에는 저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아가씨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실 조리원 때 어머니한테 너무 섭섭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어머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아가씨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 잘해서 제가 마음 풀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겠어요. 우리 아들이 누구입니까? 어머니 손주예요. 이 집안의 유일무이한 장손이라고요. 그럼 장손 대접 확실하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조리원은 제 몸 돌보는 게 우선이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그러려니 했겠지만 이번 돌잔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 어느 누가 와서 봐도 깜짝 놀랄만한 그런 돌잔치를 우리 아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제 친구들 못지않게 아니 제 친구들보다 훨씬 더 근사하게 저 그렇게 우리 아들 돌잔치 열어줄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조리원때 저 서운하게 만들었던 거 이번 참에 다 갚아주세요. 우리 아들 어머니 손주 돌잔치 하는데 확실하게 지원해 주세요. 2천만 원 내어주세요. 큰돈인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어머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손주예요. 그 손주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처음이자 마지막 돌잔치라고요. 나중에 자기 돌잔치 사진 보면서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 이렇게 애써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셨구나라고 어머니 손주가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무조건 최고라고 할 겁니다. 장소부터 시작해서 음식까지 다 최고로만 할 거예요. 우리 아들은 받을 자격 되고 그리고 이 집안의 장손으로 그런 대우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손주를 위해서예요. 돈이 없는 집안도 아닌데
허름하게 남들 다 아는 그따위 식으로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손주 돌잔치를 그렇게 허투루 해주고 싶으세요? 어머니도 그걸 바라는 건 아니시잖아요. 결혼식도 아니고 애 돌잔치 하는데 2천만 원? 이런 돈이 과연 들어가기나 하나요? 왜 새언니는 저렇게 통이 큰 걸까요? 그리고 너무 당당했습니다. 자기의 요구 사항이 얼마나 과한 건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이 낳으면 엄마들이 모든 게 다 아이 위주로만 돌아가고 아이를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린다고 하더니 새언니가 딱 그 짝이었습니다. 그럼 자기는 저렇게 요구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잘했는데? 만일 새언니가 저희 부모님에게 100% 내어주면서 저를 요구를 하는 거라면 저도 엄마에게 그 정도 해줄만 하다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새언니와 저희 부모님은 그 정도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어찌 보면 시자가 들어가는 집안의 여자라고 해서 며느리를 욕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새언니는 평범한 며느리의 통계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기는 했었습니다. 며느리라고 해서 뭘 시킨 적도 없지만 며느리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새언니가 뭘 하는 경우도 아예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받아야 하는 것만 주구장창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과연 오빠도 새언니와 같은 생각인지 궁금해지더군요. 일전에 조련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소소하게 시댁에게 서운함을 내비추었던 새언니. 그런데 결국 자기 아들 돌잔치를 하는데 2천만 원을 내놓으라니요. 무슨 왕족 잔치한답니까? 엄마는 새언니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는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성격에 새언니에게 쏘아붙일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한숨만 쉬어댔어요. 너무 기가 찬 말을 하기는 했었으니까요. 순간 엄마의 얼굴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엄마가 역으로 며느리한테 당하고 있구나. 이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게 아니라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당하고 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말이지요. 오냐오냐 하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상투 잡는다고 하더니 딱 그 짝이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오빠와 의논을 한 뒤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고, 오빠도 새언니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새언니가 그러더군요. 자기 집에서 오빠의 생각은 필요 없다고, 자기 뜻이 곧 오빠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제 생각이 그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원하면 그이도 원하는 거고요. 그 입장에서도 자기 아들 챙겨준다고 하는데 그거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좋아라 하겠죠. 결혼도 하지 않았고 조련 생활이나 돌잔치를 어떻게 해야 하고 아이를 낳은 여자의 마음 어떠한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새언니를 좋게 보고 새언니의 편이 되어주었던 저조차도 새언니가 그동안 좋게만 봐주니 이 사람이 앞뒤 분간이 안 되는 거구나. 이 사람이 아무 말 하지 않는 우리 집안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구나 라고 괘씸하다 못해 못돼 먹고 약은 며느리로만 보이는 겁니다. 언니, 2천만 원은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애 돌잔치에 2천만 원이라뇨. 2천만 원이 무슨 장난감 이름도 아니고 우리 집 장손인 건 알겠는데요. 그리고 귀한 조카인 것도 잘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조카가 우리 엄마 아버지 아들은 아니잖아요. 언니네 아들이에요. 애가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돌잔치를 해준대요. 지금 언니 말 너무 웃겨요. 조리원 때도 솔직히 좀 과하다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아이 낳았으니까 싱숭생숭한가 보다 했었는데 언니 정신 차리세요. 언니 아들이지 우리 아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효도하면 얼마나 효도한다고 나중에 애가 자라서 사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줬구나 더 잘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언니 욕심이겠죠.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이렇게까지 한다고 보여주기 식의 과욕인 거겠죠. 언니랑 오빠가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하든 말든 상관 안 해요. 그런데 언니랑 오빠의 욕심을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서 채우는 건 아니죠. 이건 엄마 아버지가 들어준다고 해도 제가 반대하겠어요. 저는 엄마 아버지 딸이거든요. 저한테도 그렇게 큰 돈 안 쓰시는 분들인데 손주가 뭐라고 조카가 뭐라고 그렇게 큰 돈을 쓰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웃긴다. 언니 정신 차리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 아무리 돈 있어도 제가 못하게 막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 돈 빼앗아가는 건 딸인 제가 못 보겠는데요? 제 말을 듣고는 어린 사람한테 무시를 당했네. 이렇게 하면 이혼을 하겠네.
오빠한테 이르겠다 등등 갖은 엄살을 다 떨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일로 이혼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일이 아니고 두 사람의 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돌잔치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안의 장손이기는 하나 엄연히 부모가 있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나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우선 돈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시자 들어가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너무 잘해줘도 너무 풀어줘도 저희 새언니 같은 며느리가 만들어지나 봅니다. 보통의 시어머니면 보통의 며느리가 되어야 하는데 왜 우리 새언니는 저러는 것일까요? 우선 무작정 새언니의 편이 되었던 저도 문제이고 새언니에게 꼼짝없이 잡혀 사는 우리 오빠도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풀어줘도 너무 풀어줘 버린 우리 엄마 아버지도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2천만 원 지원하는 게 맞는 겁니까? 제가 시자 들어가는 집안의 사람이라서 좀 편협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다들 그렇게 2천만 원씩 며느리한테 툭툭 던져주는 겁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